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설날인 오늘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 한낮에도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조상을 모시려는 후손들의 발길은 막지 못해 주요 공원묘지에는 성묘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쌓인 눈에 오늘 내린 눈도 10cm 넘게 내린 곳이 적지 않으면서 돼지농가 축사가 무너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새하얀 설원으로 변한 대전추모공원. 설 당일 10cm가량 쌓인 눈에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영면에 든 가족을 만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손을 붙잡고 눈 덮인 언덕길을 조심조심 오르내리고 집에서 가져온 제수용품을 눈 위에 올려둔 뒤 재를 올리며 먼저 세상을 떠난 고인의 넋을 기립니다. 물론 날씨도 추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돌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해야 할 설명절이지만 폭설 피해를 입은 돼지 농가는 막막한 마음뿐입니다. 21년 전 쇠파이프를 뼈대로 만든 축사 지붕이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움푹 내려앉았고 돼지 한 마리가 깔려 폐사했습니다. 연휴라 복구할 인력도 장비도 없어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돼지는 가스 때문에요. 웬만한 새는 세월 가면서 다 사가버려요. 녹슬 그런 상태에서 눈 오니까 못 견딘 거라고 해야지요. 논산과 당진, 홍성, 부여 등 어제부터 현재까지 축사 11곳의 시설물이 붕괴된 가운데 눈길로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 인근 상행과 하행 양방향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14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행 방향으로 이동하던 승용차 2대와 버스 5대가 추돌하며 8명이 다쳤고 10분 뒤 반대편 상행 방향에서도 승용차 2대와 버스 5대가 부딪혀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눈길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설날인 오늘 충청권 고속도로는 곳곳에서 몰려든 귀경증 차량들이 엉키면서 하루 종일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여기에 폭설로 크고 작은 빙판길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구간마다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금은 도로 사정이 어떤지 고속도로 교통방송 연결해 이 시각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충청권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귀경 방향 정체는 내일 새벽 한두 시는 돼야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수도권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 15번 고속도로 서울 쪽은 당진 부근에서 속도가 많이 내려가고요. 대전 인근의 경우는 25번 고속도로와 1번 고속도로가 지나는 천안 지역 통과가 많이 어렵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입니다. 천안 방향으로 다행히 탄천 휴게소 부근에서는 속도를 회복하고 있지만 정안 나들목을 중심으로는 한 번에 30km 가까운 정체가 이어지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보시다시피 대전 부근에서 막히는데 이후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청주 나들목에서 청주 휴게소, 다시 한번 입장 휴게소부터 안성 분기점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는 진천과 남이천 부근에서 답답합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5분쯤 대전시 서구 월평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내부 39제곱미터를 태우고 8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62살 여성 1명이 숨졌고 사망자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93살 여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7시쯤 서산시 대산읍의 한 음식점에서도 불이 나 148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5,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오전 10시 40분에는 보령시 대천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는 설 연휴를 맞아 젊은 감각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MZ 청년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첨단 스마트팜을 통해 억대 매출을 기록하며
농촌에서 평생 직장을 찾은 청년 농부 윤민석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거대한 비닐하우스 안 테이블 위로 초록빛 채소들이 한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에서 26살 청년 농부 윤민석 씨가 운영하는 4,300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입니다. 로메인과 버터헤드 등 유럽 샐러드 상추가 자라나는 판 아래에는 하루 280여 차례 영양분이 담긴 물이 5분마다 자동으로 분사됩니다. 배수관과 환기시설 등이 갖춰진 이 스마트팜에선 농장에서 흔히 보는 흙 한 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경재배라 그런지 다른 일반 토경에 비해서 준비할 것들이 좀 적어서 확실히 인건비 부분 같은 거나 아니면 준비 기간이 청년 농부 윤민석 씨가 스마트팜을 운영하게 된 건 우연한 기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 직장 생활에 지쳐 고향으로 잠시 내려왔을 때 아버지의 추천으로 만나게 된 멘토 농부의 스마트팜을 보고 생전 없던 농업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 멘토님에 대해서 좀 굉장히 농장에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나도 이런 농장을 한번 지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이후 지자체의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과 현장 인턴을 통해 경험을 쌓은 뒤 지난 2023년 11월 드디어 자신만의 농장을 갖게 됐습니다. 특허 작물을 통해 지난해 1억 5천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농업인의 길을 걷게 된 윤민석 씨는 자신의 농장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확신도 함께 느낍니다. 일단 조금 더 책임감 같은 게 많이 생기기도 했고 일단은 평생 제 직장을 가진 거라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기분은 좋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감을 얻는다면 농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윤 씨가 개척하는 길이 청년 농업인과 미래 농산업의 또 다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궁금하신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충남 서해안과 충남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천안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지역별 아침 기온은 천안 영하 12도, 공주와 청양 영하 10도, 대전과 세종 영하 8도, 보령 영하 6도 등 영하 12도에서 6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눈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곳곳에 빙판길과 도로에 살얼음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시는 2025년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인턴 8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대전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과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청년이 대상자입니다. 인턴 과정 참여자는 3개월간 해당 기업에서 인턴 근무를 하게 되며 대전시는 기업에 3개월간 청년 인턴 인건비를 월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난해 공주시 농식품 수출 실적이 2023년에 비해 40% 이상 늘어 충남 지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과일 주스와 음료, 밤과 꿀, 공주시 농수산물 축산품과 가공식품 분야 수출량은 35,549톤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으며 수출액은 1억 4,131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이 3,975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와 베트남, 미국 순이었습니다. 서천군은 지난해 총 3억 4,900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이는 2023년 1억 8,400만 원보다 89.7%인 1억 6,5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목표액 2억 200만 원을 73%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기부금은 일반 기부 2,633건에 2억 6,400만 원,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특정 기부 762건에 8,500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서천군은 지난해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을 1호 고향사랑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